맛있는 요리를 하기 위해서 식재료들을 잘 준비를 해놨습니다. 이제는 이것들로 정말 맛있게 음식을 만들기만 하면 되는데요. 내 몸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사용법에 대해서 알았으니 스윙에 조화롭게 활용을 해보는 시간입니다. 잘 활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제일 핵심은 순서대로 움직이기입니다. 순서대로가 정말 중요한데요. 제가 먼저 샷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떤 순서를 말하는 건지 한번 잘 봐주세요. 샷. 네, 이 스윙을 하는데 가장 임팩트에 영향을 많이 주는 것은 다운스윙을 내리는 순서입니다. 다운스윙을 내리는 순서가 정확하게 지켜져야 공을 잘 칠 수가 있는데요. 많은 프로 선수들이요, 올리는 순서는 조금씩 다 다릅니다. 뭐 클럽 헤드, 손, 그리고 몸, 그리고 상체, 이렇게 스타트는 조금 다양하게 순서가 다를 수 있어도 동일한 것은 다운스윙 할 때만큼은 하체, 상체, 그리고 마지막에 클럽이 내려온다라는 거거든요. 이 순서를 하체, 상체, 클럽 순으로 다운스윙을 하는 것을 핵심적으로 보면서 다시 한번 스윙을 봐주세요. 좀 보이셨나요? 네, 제가 하체부터 이렇게 움직이는 스윙을 해봤는데요. 이렇게 움직였을 때 조화롭게 움직임이 힘 전달이 잘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뭘로 스타트를 해서 다운스윙을 순서를 잘 만들 수 있을지 그게 중요한데요. 스타트하는 부위는요, 우리가 1주차, 2주차, 3주차 배웠던 것들을 정말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먼저는 하나하나 어떤 부위로 시작을 할지 시작을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왼쪽 발목으로 스타트하는 건데요. 백스윙을 올렸다가 왼쪽 뒤꿈치를 살짝 들고 왼쪽 뒤꿈치로 다운스윙을 출발해서 스타트를 하고 내려보는 거예요. 자,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스윙을 내리는 것을 지금 제가 왼쪽 발목으로 스윙을 스타트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손이 아니라, 상체가 아니라, 머리나 팔이 아니라 다운스윙 스타트를 하체 중에서, 그 중에서도 왼쪽 발목으로 먼저 스타트를 끊어봤습니다. 자, 이런 연습을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는 제가 하체 사용법에서 왼 무릎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렸을 때 왼 무릎은 약간 바깥쪽으로 다운스윙 때 밀어주는 동작을 해도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번에는 하체로 스타트하는데 그 중에서도 왼쪽 무릎을 활용해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도 제가 임팩트는 제 느낌에 되게 잘 맞았었는데 의도적으로 좀 이번에는 하체 중에서도 왼쪽 무릎을 좀 바깥쪽으로 밀어주는 스타트의 느낌으로 다운스윙을 이끌어서 그 순서대로 하체, 상체, 팔 이렇게 스윙을 해봤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체에서 골반으로 시작하는 것도 해보겠습니다. 탑에서 스타트할 때 왼쪽 힙, 골반이 먼저 왼쪽을 타겟 방향으로 회전을 하면서 순서대로 다시 내려오도록 해보는 거거든요. 자. 네, 이렇게 골반으로 스타트해서 리드를 해서 다운스윙을 내려봤어요. 이 공통점은 발목, 무릎, 골반 모두 다 하체라는 겁니다. 하체의 어느 부분을 활용해서 내가 다운스윙을 시작했을 때 올바로 순서대로 내려오는 이 조화로운 스윙이 잘 만들어질 수 있는지 나한테 알맞는 것을 찾으면 되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이 하체다라는 거예요. 발목, 무릎, 골반을 활용해서 내가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해 보시고요. 확실한 것은 어깨로 출발하는 이런 모습이나 머리, 그리고 손이 먼저 시작되는 이런 스타트가 돼서 스윙이 되게 되면요. 모양만 봐도 딱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네. 네. 다리가 확연하게 좀 네. 뒤늦게 움직이는 게 보였죠. 그리고 이번에도 제가 또 스윙을 해보면요. 네. 상체가 좀 나가면서 스윙이 되기도 하죠. 이렇게 순서를 잘못 지키면, 다운스윙의 순서를 잘못 지키면 방향도 잘못되고 힘 전달도 효율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화롭게 움직이는 방법의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순서대로 움직이는 것. 그 중에서도 하체의 어느 부분을 나한테 잘 맞는 건지, 어느 부분으로 스타트해야 나한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인지를 찾아주시는 게 제일 먼저 해주시는 거고요. 알겠는데 잘 안 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럴 때는요, 천천히 하면은 확실히 컨트롤하기가 쉬워지는데요. 천천히 하면서 팔, 어깨, 머리는 잠깐 좀 기다려주세요. 잠깐 좀 기다리고 확실하게 하체가 움직여진 다음에 그만큼 기다렸다가 그 다음 내려오는 것을 텀을 좀 넉넉하게 두고 여유 있게 연습을, 공을 바로 안 쳐도 이 연습 스윙을 통해서 기다렸다가 하체부터 그 다음 상체, 이렇게 하는 것을 시작으로 연습을 천천히 해보시면요, 올바른 순서로 잘 내려올 수가 있습니다. 제일 핵심은 순서대로 움직이기입니다. 다운스윙 할 때만큼은 하체, 상체, 그리고 마지막에 클럽이 내려온다라는 거거든요. 백스윙을 올렸다가 왼쪽 뒤꿈치를 살짝 들고 왼쪽 뒤꿈치로 다운스윙을 출발해서 왼쪽 무릎을 좀 바깥쪽으로 밀어주는 스타트의 느낌으로, 탑에서 스타트할 때 왼쪽 힙, 골반이 먼저 왼쪽을 타겟 방향으로 회전을 하면서 순서대로 다시 내려오도록. 이 공통점은 발목, 무릎, 골반 모두 다 하체라는 겁니다. 네, 뭘로 시작해야 되는지 알았다면 이제 언제 해야 되냐라는 문제입니다. 언제 다운스윙을 내려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가장 조화로운 움직임으로 다운스윙을 해야 될까요? 언제냐면요, 제가 크게는 두 가지로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요, 클럽이 다 올라간 다음에 다운스윙이 그때 다리로 출발해서 내려온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요, 다 올라가서 멈췄을 때 다리를 출발한다 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올라가고 있는데 내려본다예요. 올라가고 있는데 가본다. 네. 차이가 좀 보이셨나요? 네, 근데 사실 이게 보는 것만으로는 큰 차이를 못 느끼는데 이게 조금이라도 느려진 게 보이긴 보여요. 그러니까 빨라진 거죠. 조금이라도 내려오는 속도가 빨라진 게 보여요. 네. 하체가 먼저 출발한 게. 그렇죠. 올라가고 있는데 다리가 네. 가는 거죠. 아직 끝까지 다 가지 않았고 올라가고 있는데 이런 모습이에요. 다시 한번 천천히 보여드리면 다 안 갔고 가고 있는데 먼저 하체를 가보는 방법이에요. 두 번째 방법을 프로들이 좀 다 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조금이라도 텀은요, 눈에 작게 보이는 선수도 있고 크게 보이는 선수도 있는데요. 그 동작이 프로들에게는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한번 해보시고요. 좋은 방법이지만 만약에 나는 올라가고 있는데 내려오려고 했더니 스윙이 뭐 반토막 난 것 같고 되담한 것 같고 정말 더 급해지고 안 좋은 샷이 나온다, 그럴 수도 있거든요. 무작정 따라하려다 보면 이런 겁니다. 그냥 짧고 네. 급해지는 거죠. 네. 맞아요. 그래서 더 힘들어지고 나는 못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좌절하고 말 수도 있는데요. 그게 아닙니다. 다운스윙 순서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내려올 때 순서가 하체, 상체, 팔이 중요한 거지요. 꼭 누구나 올라가고 있는데 확 내려오는, 프로들이 하는 그런 멋진 동작을 다 해야만 하는, 할 수 있는 그것은 아니기 때문에 내려올 때 다만 손이 먼저 오는, 다리가 뒤늦게 가는 그런 동작만 피하면 됩니다. 비효율만 없애면 되고요. 다만 멈춰서 가는데 내려오는 것까지는 아니어도 내려올 때 하체부터 출발해서 내려온다면
좋은 순서를 잘 유지하신 거고요. 물론 올라가고 있는데 마지막에 조금 더 한 박자 먼저 온다면 비거리에서 더 도움을 많이 받을 수는 있겠지만 틀린 게 아니고 올바르게 하신 거기 때문에 연습을 내가 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천천히 2가지 패턴으로 연습을 해보시고 할 수 있다면 가고 있는데 내려오는 것도 괜찮고요. 급해지고 상체의 회전도 잘 안 나와서 오히려 스윙이 망가진다. 그렇다면 올라간 상태에서 그냥 내려오는 스타트만 하체로 해주셔도 괜찮아요. 네, 근데 대부분의 프로들이 올라가면서 내려오는 스윙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 스윙이 더 좋은 이유가 있을까요? 네, 뭐냐면요. 상체는 아직 올라가고 있는데 하체를 당기는 순간 몸에서는 마지막 순간에 한 번 더 큰 회전이 나타납니다. 네, 고무줄을 한 번 더 당겨줘서 양쪽 반대 방향으로 끌어주는 개념이죠. 근육으로 말하자면 고무줄이라고 생각했다면 올렸다가 몸이 같이 내려오는 것, 이것보다 가고 있는데 훅 당기면 근육이 한 번 더 늘어났다가 수축이 되면서 파워가 나게 되죠. 이거를 스트레치 쇼트닝 사이클이라고 하는데요. 그 근육의 패턴이 효율적으로 파워를 낼 수 있다 보니까 그런 동작들이 스윙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네. 하지만 참 연습을 많이 해야 되고 어려운 동작이라서 처음부터 이런 것을 한다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어서 저는 올바른 순서만 지켜도 성공이다. 네, 이렇게 취미 골퍼라면 네. 나에게 맞는 것을 찾아가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언제 다운스윙을 내려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가장 조화로운 움직임으로 다운스윙을 해야 될까요? 클럽이 다 올라간 다음에 다운스윙이 그때 다리로 출발해서 내려온다는 거예요. 프로들이 좀 다 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다 안 갔고 가고 있는데 먼저 하체를 가보는 방법이에요. 급해지고 상체의 회전도 잘 안 나와서 오히려 스윙이 망가진다. 그렇다면 올라간 상태에서 그냥 내려오는 스타트만 하체로 해주셔도 괜찮아요. 네, 순서대로 다운스윙을 내리는 방법을 알았다면 이제 그걸 잘 휘둘러야겠죠. 휘두르는 것의 핵심은요, 끝까지 한 번에 휘두르는 겁니다. 그런데 많이들 스윙을 필드에서 하다 보면 임팩트만 신경 쓰다 보면 이렇게 스윙이 잘 끊기게 되는데요. 끊기게 되게 되면 팔로우 스루 때 분명히 몸이 끝까지 회전이 안 된 거고 팔도 끝까지 간 동작이 아니다 보니까 아크도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임팩트만 맞춰야지 하다 보면 계속 멈추게 되는데요. 멈춘다, 끊긴다라는 거는 속도가 감속됐다라는 건데 인위적으로 힘을 딱 멈추는 동작을 자꾸 하다 보면 스윙은 짧아지고 안 좋은 패턴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휘두르는데 그것을 끝까지 이어지게 휘둘러야 올바른 조화로운 움직임을 만들 수가 있는데요. 제가 이런 이미지를 좀 알려드리고 싶어요. 그네를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그네가 이렇게 왔다 갔다 거리면서 속도가 내려가면서 빨라지고 그 대신에 그네가 흔들리는데 멈추는 구간이 없죠. 네, 계속 이어져서 움직이게 됩니다. 이때 올라가는 끝이 백스윙 탑, 그리고 반대쪽 끝이 피니시라고 생각하고 끝점에서 끝점까지는 항상 물 흐르듯이 끊김없이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스윙을 하실 때도 처음부터 끝까지 이어져서 끝까지 하는 연습을 하셔야 좋은 스윙과 리듬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좋은 리듬은요, 제가 한번 샷으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져야 된다고 했는데요. 간혹 그럴 수는 있습니다. 내가 어떤 교정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좀 멈춰서 어떤 동작을 익히기 위해서는 잠깐 정지해서 확인하고 이 느낌 이렇게 해서 스윙을 한다. 이런 의도가 있다면 아까 김주세 프로가 얘기를 해준 것처럼
의도된 연습, 교정을 위해서, 방향을 위해서 어떤 것을 하는 것은 이거대로 하는 거고요. 근데 이게 실제 나의 스윙이 되면 안 됩니다. 간혹 실제 스윙을 이렇게 나눠서 필드에서도 이렇게 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 좋은 리듬, 움직임이 조화롭게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스윙은 교정할 때는 그렇게 하더라도 실제 적용하는 샷을 할 때는 처음부터 끝까지 항상 이어져서 스윙을 하는 것이 훨씬 좋아집니다. 좋은 굿샷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다른 점은 템포만 나에게 맞는 것으로 여유 있게 하면 되고, 안 되면 천천히 하면 되고, 익숙해지면 속도를 낼 수 있을 만큼 거리가 확실히 또 늘기 때문에 템포는 그렇게 나에게 맞게 조절을 하면 됩니다. 아까 또 김조세 프로가 잘 설명을 해줬는데요. 선수마다 천천히 하는 사람, 빠르게 하는 사람 있듯이, 또는 성격이 급한 사람은 비교적 스윙이 빠를 수도 있고요. 느릴 수도 있습니다. 여유가 많으신 분들은요. 또는 근육이 좀 많은 분들은 아무래도 스윙이 빠르고요. 오히려 근육이 좀 없고 유연성이 있거나 마르신 경우는 좀 리듬이 천천히 갈 수밖에 없는 어떤 신체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그거는 다 나에게 맞는 템포를 찾으면 되는 거고요. 중요한 것은 항상 빨리 하든 천천히 하든 이어져서 끝에서 끝까지 스윙을 다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피니시 때도 멈추지 말고 다 하는 연습을 해보셨을 때 좋은 스윙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잘 서 있기예요. 순서대로 잘 움직였으면, 순서대로 다운스윙을 잘 내렸으면요, 마무리도 잘해야죠. 이렇게 잘 서 있으면 굿샷이 될 확률이 훨씬 많아집니다. 그런데 미스가 나면요, 이렇게 앞으로 쏟아지거나 또는 치는 순간에 뒤로 균형을 잃어버리거나 이런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왜 쓰러질까 보면요, 균형을 잃어버리는 거고, 균형은 내가 컨트롤하기 힘든 갑작스러운 너무 과한 힘 또는 속도, 그리고 잘못된 체중 이동으로 인해서 밸런스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피니시만 봐도 저 선수가 이렇게 샷을 하고 피니시 때 이 동작만 봐도 굿샷이다 아니다를 알 수 있다고들 많이 하잖아요. 분명히 칠 때 앞으로 쏟아졌을 때는 내가 컨트롤하기 힘들게 앞으로 체중을 많이 벗어난 거고, 뒤면 뒤대로 벗어난 겁니다. 이런 이미지를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양발 위에 골반이 있고요. 양발에 골반이 있고 골반 위에 머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안정적으로 발 안에서 움직임이 이루어져야 균형을 잘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두 발로 균형을 컨트롤할 수 없는 범위로 상체가 너무 많이 움직여지거나 나간다면 균형을 잃어버리고 쓰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좋은 밸런스, 피니시 때 잘 서 있는 모습이 굿샷을 만들 수가 있고, 그러려면 양발로 잘 컨트롤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두 발 사이에서 이렇게 스윙을 잘했을 때 밸런스 있는 아주 좋은 샷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연습을 좀 균형이 잘 잡히는 스윙을 만들 수 있는 연습 방법으로요, 두 눈을 감고 빈 스윙을 해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요, 좀 어렵습니다. 서 있는 게. 그렇지만 눈을 감았을 때는 미세하게 감각이 더 느껴지고요. 서 있는데 균형을 잡는 훈련이 됩니다. 더 어려운데 그게 이제 훈련이 되는 거죠. 눈 뜨고 했을 때보다 눈 감고 있을 때 훨씬 어려운데요. 제가 눈 감고 스윙을 한번 해볼게요. 발바닥에서의 움직임이 훨씬 더 이렇게 정밀하게 느껴져요. 그렇게 해서 눈을 감고 빈 스윙도 해보고 균형을 잡는 연습을 좀 하신 다음에 공을 쳐보시면요, 훨씬 더 안정된 밸런스를 만드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시면 피니시까지 안정적으로 잡고 잘 서 있을 수 있는 좋은 스윙을 만드실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오늘 조화로운 움직임 총정리판으로 가장 핵심적으로 말씀드렸던 순서대로 내려오기, 그리고 끝까지 휘두르면서 서 있는 것까지 하시면요. 여러분들의 굿샷의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질 거라고 확실하게 믿습니다. 끝까지 한 번에 휘두르는 겁니다. 그네를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그네가 이렇게 왔다 갔다 거리면서 스윙을 하실 때도 처음부터 끝까지 이어져서 끝까지 하는 연습을 하셔야 좋은 스윙과 리듬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두 눈을 감고 빈 스윙을 해보시는 거예요. 순서대로 내려오기, 그리고 끝까지 휘두르면서 서 있는 것까지 하시면요. 여러분들의 굿샷의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질 거라고 확실하게 믿습니다.